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되게 빠르죠, 시간이. 3월도 다 갔어요. 네. 반이 갔으면 다 간 거죠. 87쪽 지목 변경할 차례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나요? 네, 지목 변경. 토지의 용도가 달라졌을 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꿔줘야 될 겁니다. 이를 지목 변경이라고 불러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는 밭농사 용도의 토지입니다. 밭농사 용도의 토지라고 한다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뭐로 등록이 되겠습니까? 네, 대여.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로 등록이 되겠습니까? 전으로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전으로.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갑은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대지로 바뀌어야 돼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뭡니까? 대지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대지로 바꿔야 됩니다.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땅속에다가 상수도 설치해야 되고 하수도 설치해야 되겠죠. 정화조 설치해야 되고 전기선 끌어와야 되고 요즘은 인터넷선도 끌어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각종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대지가 될 텐데 밭농사 용도의 토지에서 대지로 바뀔 때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죠. 각종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변경이 될 겁니다.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통해서 이 대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목도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대로 바꿔줘야 돼요. 이를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형태와 성질이 바뀌는 것을 형질 변경,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바뀌는 것을 지목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나죠? 토지 자체의 성질이 바뀔 때를 형질 변경,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바뀔 때를 지목 변경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목 변경은 거기 보시면 2번을 좀 보죠. 한 필지 일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과 함께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일부의 용도가 바뀐다면 일필일목의 원칙상 두 개의 지목이 지적 공부에 등록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분할을 신청해야 될 겁니다. 등록 전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그렇죠. 10개의 지목에서 18개의 지목으로 바뀌고 있죠. 맞아요. 그때 등록 전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이는 등록 전환 절차에 의하는 것이지 지목 변경 절차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셔요? 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첫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준자는 완료 준자예요. 공은 공사라는 뜻이고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가 됐다면 그 토지의 용도가 달라졌겠죠.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바꿔줘야 될 겁니다. 두 번째,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당연히 용도는 지목이 될 테니까 지목 변경을 해야 되겠죠.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 변경하겠습니까? 지목 변경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 건물은 학교 건물입니다. 학교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 토지는 지목이 뭐겠습니까? 학교 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학교 용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 건물을 누구에게 넘겼냐면 A라는 분에게 넘겼습니다. 이 A라는 분의 직업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다가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건물의 부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종교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학교용지에서 뭐로 바뀌겠습니까? 종교용지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도 지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 변경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한 필지로 바뀌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좀 더 편안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용도가 지목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목이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니까 지목이 다를 겁니다. 다만 한 필지로 만들기 위해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용도가 아직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목 변경을 통해서 이걸 일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사 준공 전이라는 문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사 준공 전에 용도가 아직은 일치하지 않겠지만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용도가 다른 것을 일치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한 필지가 성립이 될 테고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 전 밑줄 치시고 전자에 동그라미 치시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가 신청하게 될 겁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결정하겠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첨부 서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동글뱅이 2번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동글뱅이 2번이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전 산지 전용 허가 등 여기부터 줄치죠.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 또는 전답 상호 간의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위 1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라고 하면 규제를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구태여 서류 제출을 통해서 지적소관청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니까. 또한 전답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이거는 전답 가수원의 공통점이 뭐죠? 농지죠. 농지 안에서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글뱅이 2번은 출제가 어려운 지문으로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구태여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이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확인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이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법을 개정해서 이미 가지고 있을 때는 구태여 제출할 필요 없이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보실 텐데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죠.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는 바다가 될 테고 바다 밀물대입니다. 최대 만조위 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번지 토지인데 소유자는 갑이더라는 겁니다. 요게 토지가 될 테니까 이건 한 필지 토지예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의 등록관리 공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중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녹기 시작합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크기의 빙하가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해수면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토지입니까? 토지가 아닙니까? 아니죠. 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바다가 됐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말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바다가 일단 됐는데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태여 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주일 이내에 다시 이 바다가 내려간다라고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 내려갈 테니까 구태여 말소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말소시킬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슨 얘기냐면 군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놨냐면 여기다가 제방을 쌓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방을 쌓기로 계획을 세웠다면 바다가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바다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지목만 뭐로 바뀝니까? 제방으로 바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태여 말소시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시킬 겁니다. 그렇겠죠.
10년이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10년이 경과가 됐는데 10년이 경과가 돼서 다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얼기 시작합니다. 얼기 시작해서 다시 바다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다가 내려갔다면 다시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토지로 바뀌겠죠. 다시 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토지가 됐다고 한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다시 회복해서 지적공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 부분도 회복을 시켜야 될 테고 소유자 부분도 회복을 시켜야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원상 회복할 수 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요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할 수 있다. 한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한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요 문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이 회복 등록 여부는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유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회복 등록을 해도 되고 회복 등록 해도 되고 회복 등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회복 등록하게 되면 지적공부가 다시 만들어지겠죠. 지적공부가 토지의 표시도 회복이 될 테고 소유자 부분도 회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회복 등록하지 않게 되면 지적공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지적공부는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국토는 무조건 지적공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적공부는 만들어집니다. 토지의 표시 부분도 만들어질 테고 소유자 부분은 누구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국가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토지 포락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법에서 하셨죠? 포락이론. 포락이론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소유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자 부분.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민법에서 포락이론 하셨습니까? 네. 이게 바로 포락이론을 포락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여기까지만 올라갔다면 이 부분은 다시 여전히 토지죠. 맞아요. 그러면 도면 위에 이 경계를 그려야 됩니까? 그렇죠. 바다가 여기까지만 올라갔다면 이 경계가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새로 그려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측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여기 이 경계에서 딱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경계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존에 이 경계만 지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고 한다면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만 지적 측량을 하는 것이고 전부 바다가 됐을 때는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보시는데 의의는 설명이 됐고요. 말소 대상 토지도 설명이 됐고 89쪽을 보십니다. 신청 절차가 나와 있는데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바다가 됐다는 것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조만간 다시 바다가 내려갈 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따라서 이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줄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만 됩니다. 다른 토지 이런 경우에는 없어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렇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꼭 기억하셔야 되죠. 앞에서 기간은 며칠이었습니까? 60일. 그리고 앞에서의 토지 이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런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사유 발생인이 불분명해요. 또한 토지 소유자가 바다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유 발생일을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간정보법은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른 토지 이동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지만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거. 90일 기억하셔야 되고 기산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가 된 토지를 말소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가 말소 신청할 때 돈까지 내라고 한다면 말소 신청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더 하기 싫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 신청할 때도 무료가 됩니다. 수수료 내지 않아요. 그럼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텐데 보통은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결정할 때는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직권으로 말소할 때도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무조건 무료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회복 등록할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소할 때도 통지하고 회복 등록할 때도 통지하는 겁니다. 미주치시죠?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 말소할 때도 통지하는 것이고 회복 등록하였을 때도 통지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통지하느냐면 가장 이해관계가 큰 자는 소유자겠죠. 소유자에게 당연히 통지해야 됩니다. 또한 바다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바다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공유수면관리청이라고 불러요. 해양수산부 장관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공유수면관리청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리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미수로 연결되어 있죠. 이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이라는 게 바다란 뜻이에요. 바다를 관리하는 기관이란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보실 텐데 축척 변경은 우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여기는 소축척의 지적도입니다. 소축척의 지적도니까 토지가 크게 등록되어 있을까요? 작게 등록되어 있을까요? 작게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소축척의 지적도니까 토지가 작게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적도이니까 거래가 잘 되는 토지일까요?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일까요? 거래가 잘 되는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서 관리가 된다고 했죠.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건 거래가 잘 되는 토지예요. 그런데 소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래가 잘 되니까 땅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땅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거래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래가 잘 되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가면 대금도 매매대금도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내 매매대금이 점점 커지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팔 수 있습니까? 쪼개서.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습니까? 쪼개서. 그래서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은 자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토지들이 자꾸 분할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각종 토지 이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각종 토지 이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동은 분할이에요.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토지 이동이 뭐라고요? 분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죠. 따라서 땅값은 계속 올라가요. 땅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팔기 위해서는 쪼개서, 사기 위해서도 쪼개서. 그래서 각종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한 토지 이동이라는 거, 이것도 기출주문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소축척인데 자꾸 토지가 쪼개지면 공시기능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공시기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를 큰 모양으로 그려야 되겠죠. 따라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옮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축척의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축척의 지적도니까 토지의 크기가 큼지막하게 등록이 될 겁니다. 이를 축척이 변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척 변경 제도는 왜 만들어졌냐면 첫 번째, 도면의 정밀도가 어떨까요? 떨어져요. 도면의 정밀도가 훨씬 커지죠. 왜? 대축척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축적 변경 제도가 이용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주된 이유고 이게 부수적인 이유예요. 그러면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적 변경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여기는 하나의 지버무효 지역입니다. 하나의 지버무효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산동이라는 지버무효 지역이더라고 합니다. 이 철산동에는 도면이 몇 장이 있느냐면 16장의 도면이 존재합니다. 철산동이라는 지버무효 지역에는 어디까지 예를 든 거예요. 진짜 16장은 아니겠죠. 이렇게 16장의 도면으로 구성된 지버무효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만큼은 축척이 얼마냐면 600분의 1 지적돼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6장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00분의 1 지적돼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요쪽의 도면에는 요만하게 그려진다면 요쪽의 내장에는 이것보다 크게 그려지겠습니까? 작게 그려지겠습니까? 훨씬 작게 그려질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만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도면의 축척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안에 있는 지적도라고 한다면 크기가 같은 토지는 같은 크기로 그려져야지만 이게 정상이죠. 맞아요. 그런데 다른 크기로 그려지기 때문에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척을 일치시킬 때 요걸 바꿔주느냐 요걸 바꿔주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축척을 일치시킬 때는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걸 바꿔서는 안 돼요. 장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바꿔야 됩니까? 요걸 바꿔야 될 겁니다. 얼마로? 600분의 1 지적도로. 이게 뭡니까? 축척 변경.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된 이유고 이건 종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축척 변경은 개념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출제가 될 텐데 첫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거래가 잘 안 되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땅값이 쭉 올라갑니까?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분할이 자주 이루어지겠습니까? 자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축척 변경을 할 필요성이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만 축척 변경입니다. 대축척의 지적도에서 소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은 정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버려요.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키죠. 따라서 이는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축척 변경은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했습니다.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토지 소유자도 이 축척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개정이 된 사안이라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 네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절차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2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절차는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절차를 좀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프린트 갖고 오셨죠? PC입니다. 이거 다 외울 거예요. 시험 보시기 전까지는 다 외워지겠죠? 안 외워질까요? 네, 외워지실 거예요. 이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인데 이 축척 변경 절차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마치 중개업법처럼 숫자들이 많죠. 네, 공법이나 하긴 공간정보법은 공법이에요. 토지공법. 네, 공시법령 안에 들어갔지만 그 법적 성질은 토지공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축척 변경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지적소관청.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이 절차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 자신의 멋대로 이 축척 변경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축적 변경은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바뀌니까 정밀도가 훨씬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정밀도가 높아지니까 기존의 면적보다 줄어드는 토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경계가 다시 그려지니까. 맞아요. 경계가 다시 그려지니까 이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늘어나는 토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줄어드는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겠죠. 여러 필지가 다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자유재량에 의해서 멋대로 절차를 진행시킬 수는 없고 반드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분의 2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자들도 있을 텐데 왜 반대를 하느냐면 공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겁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놔야 돼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두 가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첫 번째,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진행을 못 시키게끔 이거를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이름을 축적변경위원회라고 불러요.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의결. 이 위원회는 여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여러 명이 관여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의결을 거치도록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하나 이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합니다. 공정성이 미흡하다면 더 높은 국가기관은 승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외울 수 있을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여기 지체 없이라는 문구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승인을 받은 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라는 규정을 둔 겁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공고는 시군구 게시판과 축변지역 동리 게시판 양쪽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20일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군구 게시판과 축변지역 동리 축적변경 시행지역 동리 게시판 양쪽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축적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두 가지 정지시킨 이유는 이거 해봤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확정 공고 찾아가 보죠. 7번째 네모칸 있습니까? 있죠. 축적변경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즉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은 확정 공고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가 확정 공고 시점에 달라졌죠. 달라졌으니까 확정 공고 이후에 뭘 해야 됩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맞습니까? 확정 공고 이후에 지적 공부 정리해야 되니까 확정 공고 이전에 지적 공부 정리해봤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 공고 시까지 지적 정리를 정지시킵니다.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축적변경 확정 공고 시점에 경계가 달라졌죠. 맞아요. 보다 정밀한 경계로 바뀌었죠. 그러면 확정 공고 이전의 경계는 정밀한 경계인가요? 보다 덜 정밀한 경계인가요? 보다 덜 정밀한 경계죠. 그러면 정밀하지 못한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해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확정 공고 이전에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무용지물이니까 정지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를 정지시켜요. 첫 번째, 지적 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 복원 측량 정지. 두 가지를 정지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경계점 표지 설치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때 또한 경계복원 측량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 측량을 정지시켜야 됩니까? 아니겠죠.
이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지 않으면 측량 절차가 중단이 돼버려요. 따라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정지해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 즉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정리하죠. 지적정리와 경계복원 측량 두 가지는 정지시킴이 원칙이지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또한 지적정리와 경계복원 측량은 원칙적으로 정지시키는 거지만 축적변경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 진행시키라고 의결했다면 당연히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한두 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가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행 공고일로부터 지체 없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런 문구를 둘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기간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아니라 뭡니까? 30일 이내, 30일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이 주어진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때는 한두 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 30일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때 경계점 표지는 30일 이내에 설치하게 되는데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이걸 다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신의 토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점유자가 설치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소유자가 설치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권을 설정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설치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한다는 거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이유는 측량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다면 측량이 들어갈 텐데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기 때문에 면적경계 좌표가 보다 정밀해지죠. 보다 정밀한 면적경계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하고,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 부른다고요? 축적변경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적변경 측량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면적경계 좌표가 수집이 될 텐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면적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할 때 지번과 지목도 확인해서 새롭게 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재지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소재지는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소재지는 빠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로 지적소관청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내부적으로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만. 왜냐하면 청산 절차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 새롭게 정할 수는 없어요. 내부적으로만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다만 예외적으로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경우에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종전 지적공부에 다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변경 두 가지는 뭐가 있느냐?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기 두 필지의 토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100번지 토지가 있고 101번지 토지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100번지 토지는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 101번지 토지는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갑이 이 두 필지 토지를 합병을 원할 때 합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춰야지만 합병이 될 텐데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합병을 신청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 될까요? 이걸 바꿔줘야 될까요?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그러면 요 1200분의 1 지적도를 600분의 1 지적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축척이 일치가 됐으니까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합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뭐가 나타나냐면 축척 변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필요가 없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럼 이걸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 못 외우실 테니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도면의 정밀도가 약간 더 정밀해져요. 보통 600분의 1 지적도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뀝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겠죠.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축척이 조금은 더 정밀해집니다. 600분의 1 지적도에서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 토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외된 토지의 경우에는 축척이 어떠한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들은 축척이 얼마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600분의 1.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들은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은 전부 다 500분의 1. 그런데 여기만 쏙 빼놓고 600분의 1이더라는 겁니다.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크기가 주변에 그려지는 토지의 크기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의 크기가 똑같은 면적이 다른 크기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시 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토지도 주변과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얼마로? 500분의 1 지적도로.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이것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도 말로는 외울 수 없고 그림을 통해서 말로 전환시켜야 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죠. 축척 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새롭게 결정해야 되는데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소재지는 빠지게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척 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면적만 새롭게 정하는 경우 두 가지. 첫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이때 면적도 새롭게 정하는 방법이
축적, 변경, 측량, 성과도에 따라서 새롭게 정하는 게 아니라 결과도에 따라서 새롭게 정합니다.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성과도라는 개념은 검사 측량을 거친 이후에 나오는 도면이 성과도예요. 검사 측량을 거친 이후에 나오는 도면이 뭐라고요? 성과도라고 부릅니다.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에 나온 도면이 결과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과도가 보다 확실한 거죠. 검사 측량까지 다 거쳤으니까. 그러면 성과도에 따라서 면적을 측정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과도에 따라서 면적을 결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결과도에 따라서 면적을 결정하게 되느냐? 검사 측량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5번째, 6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청산 절차가 나와 있죠. 이 청산 절차까지 다 거친 다음에 검사 측량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청산 절차 이전에 진행되고 있죠. 맞아요.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 단계예요. 따라서 성과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뭐 갖고 면적을 결정한다고요? 결과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측적 변경 측량 성과도에 따라서 면적을 결정한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결과도에 따라서 면적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면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을 텐데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 소유자는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늘어난 만큼 돈으로 징수당합니다. 뺏겨요.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 소유자도 싫어할 필요 없습니다. 짜증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줄어드는 만큼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산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별로, 지번별로 얼만큼 줄어들고 얼만큼 늘어났는지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부릅니다.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강제로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청산 절차까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아까 두 번째 네모칸에 축적 변경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맞아요. 축적 변경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그렇죠. 공고는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이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네모칸에 토지 표시 등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결정이 된 거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법적인 결정은 어느 시점에 나타난다고요? 확정 공고 시점에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는 어느 시점에 발생한다고요?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간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각 필지별로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됩니까? 확정 공고 시점에.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 두 가지가 있죠. 그때는 면적만 새롭게 정한다고 했죠. 그래, 면적이 새롭게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 되셨을까요? 그러면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다 바뀌었죠. 토지에 관한 정보가 바뀌었죠. 바뀐 것을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다면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뭐도 바꿔줘야 됩니까?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이거 두 번째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청산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청산 절차.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그만큼 돈으로 징수해야 됩니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그만큼 돈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이유는 그것이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보상해 주는 돈 또는 징수하는 돈,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청산금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 청산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합니다.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서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는 의결을 하게 돼요. 그 의결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이때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는 누굽니까? 축적변경위원회예요. 의결이 되면 그 의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축적변경위원회. 그런데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이 의결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지적소관청. 이 차이점 느끼십니까?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인데 의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자는 누굽니까? 축적변경위원회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서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됐다면 늘어난 토지 곱하기 제곱미터당 가격, 줄어든 토지 곱하기 제곱미터당 가격. 그러면 청산금이 결정되겠습니까? 네. 결정되겠죠. 그래서 증감 면적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해버리면 청산금이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왼쪽에 지번별 조서를 한번 보시죠. 15번지 토지는 축적변경 전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 축적변경 후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95제곱미터. 그러면 5제곱미터가 줄어들었죠. 맞아요. 그러면 청산금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5제곱미터 곱하기 제곱미터당 가격은 만원. 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청산금이 얼마가 됩니까? 5만원. 5만원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지 토지는 축적변경 전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축적변경 후의 면적은 105제곱미터. 5제곱미터가 늘어났죠. 그러면 제곱미터당 가격은 만원. 그러면 5 곱하기 만원, 5만원.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5만원만큼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돼서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면 시군구 게시판과 축변지역 독리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를 해야 합니다. 15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 20일 이상.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다시요.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 20일 이상.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15일 이상.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공고가 이루어지면 이제 청산금 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해야 되고 수령통지를 해야 됩니다.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이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부를 고지받은 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하고 수령통지의 경우에는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6개월이죠. 둘 다 6개월이에요. 6개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기산점도 암기하셔야 되는데 기산점 납부고지는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령통지는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거 헷갈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돈을 주는 자가 기준이 돼요. 돈을 주는 자.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돈을 내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돈을 주는 자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가 돈을 지적소관청에 내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겠습니까? 납부고지를 한 날로부터 겠습니까? 납부고지 한 자는 지적소관청이죠. 받은 자는 토지 소유자죠. 그러면 돈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납부고지 한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령통지는 언제 하는 겁니까?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소관청이 돈을 받아갈 것을
통지하는 게 수용통지죠. 그럼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가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수용통지 받은 날부터겠습니까? 수용통지 한 날로부터겠습니까? 한 날. 수용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돈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납부고지는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는 것이고, 수용통지는 수용통지 한 날로부터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납부고지 또는 수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만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1개월. 정말 자주 출제되죠. 네, 이의신청은 1개월. 그리고 이것도 기산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납부고지건 수용통지건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납부고지건 수용통지건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청산 절차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이 의미는 뭐냐면 면적이 늘어난 토지, 면적이 줄어든 토지, 그 늘어난 그 면적, 줄어든 면적 자체가 굉장히 작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에요. 청산금이. 그럼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1000원까지는. 이렇게 청산금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때는 구태여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이때는 청산 절차가 생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축적변경위원회에서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면 당연히 감독기관이니까 청산 절차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서면이 제출된 경우. 여기서 전원 동그라미 치십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전원. 두 번째,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서면. 여기도 동그라미 치십니다. 전원, 서면. 반드시 암기되셔야 돼요. 되셨죠? 네. 여러분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논리를 잘 따라가 보셔야 돼요. 네. 먼저,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이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는 시공고 게시판과 축변지역 독리 게시판 양쪽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해봤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지적공보 정리하는 거 정지.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정지하지 말 것을 의결했다면 이때도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30일 충분한 물리적인 시간이 주어져야 되니까 30일이 주어지고요.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면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에 들어갑니다.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돼야 되기 때문에 측량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축적 변경 측량이 완료가 되면 이제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새롭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필지별로 새롭게 정할 때 지번과 지목도 같이 확인하고 새롭게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합니다. 다만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변경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면적만 축적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 그림 보셔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아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면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달라지게 되는데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각 토지의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조서가 작성이 되면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강제로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해주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를 청산 절차라고 부릅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하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새롭게 정해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 예외적으로 면적만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 면적이 법적으로 바뀌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에. 그러면 이때 토지의 토지 이동의 간주의 효과는 확정 공고 시점에 나타나는데 간주가 됐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다면 정리된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이때 청산 절차는 먼저 이 청산금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결정의 방법은 지적소관청이 제곱미터당 금액을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격을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되면 증감면적에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게 되면 청산금이 결정이 됩니다. 청산금이 결정이 되면 시공구 게시판과 동리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용 통지를 하게 되는데 납부고지의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 수용 통지의 경우에는 수용 통지를 지적소관청이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납부고지 수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의신청 기간은 1월 이내에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청산 절차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이때는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청산 절차가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서면이 제출이 됐다면 이때도 청산 절차가 생략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익숙해지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예전에 1월 달보다 익숙하죠? 네. 지금이 3월이니까 5월 달에 또 할 거예요. 외울 때까지.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89쪽에 축적 변경이 나와 있고요. 이 축적 변경은 임야도에서는 축적 변경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죠. 지적도에서만 나타나고 셋째 줄 보시면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도면의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따라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만 축척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의 사유를 보시면 첫째 줄에 소유자의 신청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둘째 줄에 보시면 직권도 가능하다고 했죠.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게 될 겁니다. 거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게 뭡니까?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축적 변경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등록되어 있다면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했죠. 따라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공시 기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적 변경이 동글뱅이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기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축적 변경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4분의 3도 아니고 5분의 4도 아니고 3분의 2 꼭 외워두셔야 되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책도 다 밑줄 치겠습니다. 오늘 다 밑줄 칠 거예요.